사람마다 그 장기 투자의 기준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장기 투자는 뭐 이제 한 그 자기가 이제 어떤 잡을 구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투자에 또 투자하는 삶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2, 30년 정도 장기로 투자를 이어가다가 이제 노후에 이제 투자금을 다 회수를 하는 그런 걸 좀 일반적으로 많이 떠올리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이제 뭐 2, 30년을 그렇게 장기 투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나는 1, 2년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난 장기 투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시간이 체감되는 그 기준은 사실은 그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개인의 현실에 따라서도 다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대학생쯤 되면은 그때 이제 등록금도 내고 뭐 노후에 쓸 비용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장기 투자를 이제 엑시트하는 시점을 뭐 한 애기가 20살 되면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이제 자기의 어떤 상황에 자기의 어떤 미래의 상황에 그 이제 그 장기 투자를 종료하는 시점을 정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뭐 사람마다 진짜 달라가지고 장기 투자는 언제 팔아야 된다 이거를 딱 그 정리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코스피 잘 나가고 있는 코스피 요새는 이제 폭락하고 있긴 하지만 잘 나가고 있는 코스피를 제외하고 이제 BTS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BTS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BTS가 결국은 이제 그 가상자산 코인 쪽하고 그리고 미국 주식 그리고 이제 부동산 요 세 가지 분야에서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비상간도가 높은 세 가지 자산군의 대장주격인 종목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BTS 투자 같은 경우 장기로 언제까지 들고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한테 좀 질문을 받고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반적으로는 한 20년, 30년 이렇게 뭐 한 몇십 년 정도를 계속 안 팔고 쭉 가져가려는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래도 최소한 언제까지 들고 갈지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수익 실현을 할지 이 정도는 좀 생각해 두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 생각도 정리할 겸 녹화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장기 투자를 제가 계속 이어가면서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한다는 거에 대한 기본 전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엄청 올라서 엄청 이제 상당히 미래에 꽤 큰 부가 됐다고 쳤어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일을 안 해도 어, 굳이 소득 활동을 벌이지 않아도 이제 그냥 일상적인 삶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경제적 자유로 정의한다면 제가 이제 목표하는 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장기 투자의 어떤 수익 실현을 미래에 하는 거에 전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돼도 소득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월마다 정말 이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득을 준다는 정말 이제 귀중한 시간이고 돈을 벌어다 주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그냥 이제 나가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활력 그리고 이제 뭐 치매도 예방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또 활력을 가져다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그 소득 활동을
이제 중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심지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제가 은퇴를 하게 되더라도 뭐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제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제 생활에 되게 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활동하는 게 저한테 되게 좀 큰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이제 아무튼 계속 이제 일을 하고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BTS 투자 수익 실현 시점은 언제인가 저도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비트코인을 제가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해서 전망이 되게 많죠. 뭐 이제 마이크 세일러 같은 그런 이제 이 비트코인의 큰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나중에 진짜 몇백억이 된다, 먼 미래 몇백억이 된다, 한 개의 가격이 몇백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저도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켠에 희망은 갖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뭐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는 알 수가 없고, 저도 이제 장기 투자의 부담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잘 될 거라고 믿고서 그냥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될 거라고 믿고서 갈 때 그게 뭐 이제 베스트 케이스랑 월스트 케이스랑 나눠가지고 뭐 가격 전망이 여러 가지로 있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지금 몇백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 비트코인 한 개당 원화 기준으로 얼마가 될지 그거를 지금 예측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이제 근거에 의해서 우상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수익 실현은 언제 할 거냐? 저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일부는 어쨌든 그 제가 이제 또 홀몸이 아니고 가족이 딸린 몸이기 때문에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 이제 그 비트코인을 조금 이제 그 상속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트코인 좀 남겨둘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건 이제 그 이제 다음 세대인 저희 자녀가 저한테 만약에 비트코인을 상속받게 된다면은 그것을 이제 뭐 자기가 또 계속 지키면서 그 더 미래에 지금보다 지금의 미래로 생각되는 시점보다 더 미래에 뭐 본인이 알아서 그거는 뭐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저희가 가진 비트코인의 일부는 좀 자녀를 위해서 좀 유산으로서 상속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말인즉슨 평생 동안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 일부는 전혀 안 파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것 같고, 또 이 일부는 이제 제가 노후에 이제 그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이제는 좀 내가 그동안 정말 초장기로 투자했던 비트코인을 수익 실현을 해서 내가 조금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래 노후에 정말 내가 조금 노후에도 정말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좀 수익 실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약간은 아직은 중립적인 부분이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 미래에 그 가상자산 중심으로 또 이제 이 금융의 판도가 또 바뀐다면은 진짜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제 ETF로서 끌어안았는데 앞으로 이제 정말 온체인 금융이라는 게 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금융 세상이 정말 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또 비트코인이 디지털 세계의 금 역할을 하면서 비트코인으로부터 새로운 금융이 많이 파생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뭐 생활에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파생 금융이 또 생긴다고들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영역이고 가격보다도 더 예측하기가 힘든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미래의 비트코인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금융이 파생된다. 그렇다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또 그에 걸맞는 비트코인 수량을 가지고 있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제 정리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부는 자녀한테 물려준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새로운 어떤 비트코인 기반의 파생 금융 세상을 조금 기대하면서 최대한 이제 팔지 않고 가져간다. 노후에 이제 정말로 벌이가 없을 때 내가 그 비트코인을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이제 확보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비트코인 기반의 파생금융을 좀 어떻게 판도가 달라질지 한번 이제 상황을 좀 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주식인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관성이 높은 세 가지 자산으로 분류는 했죠. 가상자산, 미국 주식, 부동산 이렇게 분류는 해놨지만 그 한 섹터 안에서의 그 포트폴리오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에서 테슬라에 일단 장기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20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7년 차죠. 7년 차로 투자를 하고 있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수량은 가지고 있고, 주식 수량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조금 또 관심 있게 봐왔던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AI 때문에 잘 나갈 거라고 예상은 못 했는데요. 그냥 이제 저는 그 GPU 중심으로 그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그 시장이 되게 확대될 거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사실은 이제 굉장히 뭐 놀라울 수준의 컴퓨터 그래픽이나 게임 그래픽이나 뭐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커질 것 같다고 느껴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들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엔비디아를 투자했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AI 쪽에서 좀 대박이 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 그 이제 보유 수량도 꽤 상당한 수준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매수를 했다가 이제 조금 물렸어요. 조금 이제 높은 가격에 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120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최적의 결정을 못한 건 아쉬워요. 조금 이제 더 낮은 가격에 샀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좋은 게, 원래 진짜 이제 좋은 주식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싸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초기에 조금 들어간 그 현금이 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좀 떨어졌는데, 그 뒤로는 계속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정말 이제 AI 다음은 이제 우주 항공 시대가 또 도래할 텐데, 그때를 보고 가는 또 장기 투자여서 결국은 다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연관이 있는 회사죠. 사실 뭐 엔비디아도 크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어떤 AI 서비스들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그럼 미국 주식은 언제 정리를 할 거냐,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건강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뭐 단명하지만 않는다면,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되게 장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꽤 젊은 나이긴 하거든요. 아직 70년대생으로 알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71년생이고 그 55세로 나오는데, 젊다면 젊은 나이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100세까지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정말로 테슬라가 그 뭐 자율주행이나 뭐 여러 가지 로보택시 사업도 굉장히 안착되고, 또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사업이나, 또 이제 그 스페이스X에서의 우주항공 시대 잘 열고, 그리고 이제 뭐 우주 데이터 센터나 이제 위성 기반의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안착되는 그 순간이 아마 이제 제가 그 미국 주식을 좀 이제 좀 정리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리던 세상이 정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개인용 어떤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끌었던 애플에 비견되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중공업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죠.
다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에요. 태양광 발전, 전기차,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국가 기관 산업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중공업 기반의 미래 혁신 기술들을, 그리고 사업들을 또 이제 개발하고 계속 이제 영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현재의 미래 세상, 미래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그 미래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당연한 미래의 어떤 일상이 되는 그런 수준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충분히 그 이 산업 생태계가 성숙이 됐을 때, 그때가 아마 이제 이거는 구체적인 뭐 어떤 몇 년, 2050년 이렇게 연도를 제가 뭐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미래가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발전해 나갈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되게 정성적인 기준으로 그 저의 어떤 테슬라 등의 미국 주식 수익 시점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좀 보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한 회사들의 그 주식이나,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배당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사실 배당을 많이 하고 엄청 이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어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끌고 있는 회사들이 배당을 지급하는 순간이 이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이 많이 성숙했고 기업도 많이 성숙해 있다는 뜻일 거거든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그때도 이제 수익 실현을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비트코인이랑 미국 주식만 좀 봤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은 되게 먼 미래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미래들이 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먼 미래이고, 기본적으로 2, 30년 후에 장기 프레임으로 생각해야 되는 미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이 드는 이제 뭐 3, 40년 후의 미래, 이렇게 수치상으로 표현하는 그 미래나, 아니면 정성적으로 표현하는 제 미래나, 어쨌든 공통적으로 공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먼 미래다, 멀고 먼 미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먼 시점까지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저희 원동력이자 기본 전제는 제가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간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부동산인데요. 서울 부동산 제가 이제 실거주 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제가 이제 매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좀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얘기는, 이제 뭐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제 주변 그 직장의 상사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이 좀 저는 와닿았어요. 뭐냐면은 부동산은, 특히 서울 부동산,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절대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매도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매도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걸까 얘기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량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되고, 매도를 하는 순간은 예외적으로 한 순간만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은 더 좋은 급지에 더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게 될 때만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좀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사실 이거는 뭐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실거주 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이 아파트 부동산은 매도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매도를 하지 않고 평생 가져갈 계획이고, 단 이제 예외적으로 제가 더 좋은 입지에 정말 더 좋은 아파트 부동산 물건을 매수하게 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들고 갈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운이 좋게도 제가 다른 좋은 급지의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됐다. 뭐 역시나 서울이겠죠. 그것도 서울에 더 좋은 입지에 있는 부동산은 정말 많으니까. 사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뭐 서울 아파트 쪽이어도 그렇게 좀
뭐 엄청 지금 좋은 뭐 입지에 있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은 또 더 좋은 급지로 옮겨가고픈 그런 이제 욕망이 있죠. 사실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상황을 보면서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더 좋은 서울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물건을 계속해서 실거주 겸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이고 평생 이제 이어나갈 생각이고 제가 이제 운이 좋게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나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면서 그것보다도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아니면은 그것도 이제 역시나 매도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서울 아파트를 실거주 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속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제 저나 이제 저희 부부가 뭐 세상을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그 부동산은 뭐 자녀한테 물려주는 쪽으로 뭐 아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심플하죠. 서울 부동산은 안 판다. 팔더라도 더 좋은 걸 사는 때만 판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제 스스로 좀 정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저도 이제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것처럼, 저도 지금부터 20년, 3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도 모르고, 뭐 운이 나쁘면은 일찍 죽을 수 있는 거고 운이 좋으면 일찍 죽지 않고 이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 건강한 삶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의 기조는 계속 이어가지만 또 인생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이제 유연하게 또 대처는 해야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 투자 사실은 진짜 쉽지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쉬운 면도 있고 또 어려운 면도 있고 쉬운 면도 있고 이런 게 바로 장기 투자인데 장기 투자에 대해서 제 나름의 기준점을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자산이 있다면은 한번 이제 본인의 장기의 개념은 장기 프레임의 개념은 과연 언제까지일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셔도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투자를 하는 그 행위에도 되게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서울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들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고, 그리고 이제 뭐 폭락론자들도 많이 있지만 폭락한 시점도 물론 뭐 없지 않아요. 이렇게 가격이 많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점도 없진 않은데 길게 보면 장기 우상향을 하고 있는 자산이어서 부동산에 계속 실거주 겸 투자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대표격이죠. 부동산도 특히 서울 부동산은 굉장히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 작용을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율보다는 그 이상의 그 상승률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서울 부동산 그렇다고 제가 또 다른 나라의 뭐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없어요. 제가 뭐 한때 이제 일본의 도쿄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진 적이 물론 있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뭐 대체 파생 상품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단념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서울도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글로벌 주요 도시라고 할 만큼 큰 도시고 서울 경기의 경제권도 충분히 그 거대한 경제권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그 도시 경제권의 미래를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조정은 있었으나 장기 우상향 해온 서울 부동산에 장기적으로 실거주 겸 투자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장기 투자 자산이 있다면은 한 번씩 이런 나는 언제까지 투자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